학교 공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시설 정책 부문입니다. 제2운동장과 내부 풋살장은 지나치게 노후되었고 보수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수하는 동시에 풋살장 비동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내에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체육관 헬스장은 코로나 상황 이후 운영업체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숙사 헬스장은 기구 노후화로 이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는 부족한 운영업체 입찰을 통한 정상화를, 기숙사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를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정문부지에서 지역산업과 협력 및 산업교육의 진흥과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목표로 산학협력관이 건축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실과 강의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는 산학협력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산학협력관 내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및 휴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학우분들이 본인의 성별, 나이, 장애, 언어와 상관없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유니버설 공모전을 열어 학내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과거 폐쇄적인 주입식 학습이 아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이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든 단과 대학마다 그룹 스터디룸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카페나 유료 스터디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조정위원회에 건의하여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단과 대학마다 그룹 스터디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기 초 노후되었거나 고장난 시설을 파악하고 학교 담당 부서에 보수 및 교체를 건의하여 가능한 부분은 가장 먼저 개강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글 폼을 상시 개방하여 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학내 불편시설 보수 문의를 받아 매달 1회 수합해 건의함으로써 학우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해당 내용의 건의 및 해결 과정을 문서화하여 학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을 비롯한 몇몇 건물은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점자 안내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학내 모든 건물 로비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장애 학우분들의 학교 곳곳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우분들은 산천단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516도로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정차하고 있는 시외버스기 차량의 추월로 인한 불안함을 가지고 보행합니다. 도청 도로관리과의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를 요구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간접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의 흡연구역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서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흡연구역 장소를 설정하고 흡연 라인을 설치하여 길거리 간접 흡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겠습니다. 두 곳의 시범 운영이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다른 시설에도 확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접 흡연을 완전히 방지할 순 없겠지만 완화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마찰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흡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내 인도시설은 폐이고 울퉁불퉁하게 훼손된 곳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걸어서 이동할 때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이러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도시설 전면 조사를 통해 훼손된 인도에 대한 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빗물에 젖은 우산 때문에 건물 내부가 지저분해지고 바닥이 젖어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건물에서 우산 비닐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닐 처리 문제나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출입구에 우선적으로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풍부해지는 복지 부문입니다. 기존의 오래된 학위복을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학위복으로 새로 디자인하도록 제작을 건의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시안을 선정하여 심사한 후 출시하여 학교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학우분들이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분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퇴실을 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겹치면서 따로 짐을 정리하고 퇴실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학업을 잘 끝낸 후 여유롭게 퇴실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관 행정실과 논의하여 퇴실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맞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항행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통금시간 해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측의 안전 및 관리상의 문제와 숙면을 취하는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의 이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절충안으로서 임기 초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과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디지털 도서관은 유용한 정보와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 시험 기간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어 많은 학우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자료의 열람 및 도서 대여 등과 같은 일부 시설들은 늦은 밤에는 이용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학우분들이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기간 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하는 심야버스의 경유지를 도서관에서 학내시설 등도 정차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여 중앙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우분들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학생증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우분들은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인센티브 혜택이 재개되는 탐라능전과 제휴를 맺어 학생들도 편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으로 학생회관, 식당, 매점, 문구점 등 여러 편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백두관식당, 교육대학 식당 가격 인상, 메뉴 감소 및 운영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내에 생활협동조합국을 신설하여 생활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을 학우분들에게 전달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생활협동조합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학내 정기주차 등록 대상은 3, 4학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시험 기간만이라도 미등록 차량에 한해 주차 비용을 할인하여 학우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예비군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자 교통편을 마련하는 방식은 시간, 비용에 부담이 있습니다. 군복무 후 학생 예비군에 참가하는 것 또한 학교 생활의 일부이며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학생 예비군 기간 동안 해당하는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에서 출발하여 각각 부재주권, 신재주권을 경유하여 예비군 훈련장으로 도착하는 셔틀버스를 배차하겠습니다. 여학우분들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장 필요한 생리대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학내 모든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여 여학우분들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학우분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이용 및 주차관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업체와 제휴를 맺어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나아가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숙사 및 후문에 거주하는 학우분들은 22시 이후에 산천단에 정차하는 버스가 없어 제주대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청 대중교통과에 문의하여 시내권 심야버스 노선의 정차지를 제주대 사거리 산천단, 첨단 캠퍼스 제주대 정문으로 확대하여 늦은 밤 기숙사 및 후문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의 안전한 귀가에 힘쓰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는 첨단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라캠퍼스 첨단 캠퍼스 이동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해당 학과의 학생들은 교통비를 지불해 두 캠퍼스를 오고 가는 상황이며 캠퍼스 간 이동으로 인해 앞뒤 강의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도 존재합니다. 강의 시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동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첨단 캠퍼스에서 있는 강의 시간을 조사해 정기적으로 아라캠퍼스 첨단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생 자치활동 경력을 학교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복잡하고 막막한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클립스 시스템을 담당하는 미래교육과에서 학과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각급 학생회 집행부 인원이 별도의 서류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학생 자치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학생회비이며 학우분들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의 사업과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소하게라도 보답을 드리기 위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 한하여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분실되면 에브리타임 자유 게시판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주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내에서 체계적으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습득물 조회, 분실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학생회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여 학내에서 분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대학의 발전과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이나 학생 장학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학업 동기부여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별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과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공간이나 여러 물품 등 개인의 차원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우분들이 더욱 즐겁고 편안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체육, 물품, 공간 및 기타 물품 등을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학생 조건 부문입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공개 모집입니다. 자신이 학교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학생사회의 밝은 변화를 위해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해보고 싶어도 학연, 지연이 닿지 않는다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총학생회는 제주대학교 학우 모두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학생자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총학생회 집행부를 공개 모집하여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칙 개정입니다. 총학생회칙은 학생자치 내 의사결정의 근거이자 기준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중 공식 회의에서 토의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반드시 총학생회칙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총학생회칙은 의결기구의 개회 시기와 안건의 범위, 자치기구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의 부족, 기본 조항에 대한 표기 방식의 오류, 오탈자 등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차근차근 현재 학생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조항을 재구성하고 개정된 회칙을 많은 학우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시하겠습니다. 학과 학생회 법인화 추진 논의입니다. 학생자치기구를 법인화하고 회계 관련 통장을 개설할 경우 학생자치기구가 계속 이어져도 동일한 통장으로 입출금 내역을 유지할 수 있어 임기를 마친 뒤 잔액을 투명하게 이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 학생회 법인 통장 개설에 관하여 총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학우분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예산 집행과 투명한 잔액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총회 개회입니다. 총학생회는 행사뿐만이 아닌 학생자치에 관하여 학우 여러분과 진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모두로 구성되는 학생자치활동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학생총회는 학우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열린 기회입니다.
기존의 총학생 회칙에 따르면 정기총회를 3, 9월에 개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회 유건의 어려움 때문에 개회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대의원 총회와 같은 대표자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괴리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학생총회를 최소 1회 이상 개회하고 하고 여러분과 학생 사회의 주요 사항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총장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횟수도 적고 학생 대표자 위주의 총장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총장과의 대화를 학기당 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홈페이지 내 총장과의 대화는 로그인을 진행한 후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익명 보장을 요구하여 보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지속적 요구입니다. 학생은 대학의 주체로서 마땅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선거에 대한 권리 확보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2017년 총장 선거가 직선제로 부활한 이후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점차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8%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차기 총장 선거까지 25%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요구하여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구성원과 아울러 소통하는 소통 부문입니다. 월별 총학생회 정례 브리핑 진행입니다. 총학생회에서 학교 관련 정보들을 매번 카카오톡으로 공지하고 SNS에 게시하지만 요약된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임기 동안 달마다 총학생회장단이 직접 학사 운영 방안, 대학 내 협의 및 의결 내용, 학생 자치활동 관련 내용 등을 정리하여 SNS 라이브로 자료화면을 띄워 브리핑하고 저장하여 업로드함으로써 학우분들께서 그달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체계적인 공지 시스템 마련입니다. 현재는 학생 자치활동, 비교과 활동 및 장학금 정보 등 각 학과마다 공지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 학우분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고 유익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과 학생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공지방을 만들어 대표 학우분이 각 학과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지 시스템을 체계적이면서도 단순화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단과 대학으로 찾아가는 총학생회입니다. 기존 방식은 다른 학생 자치기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총학생회를 찾아오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찾아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기 중 1회가량 총학생회장단이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단과대학 각 학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안건 공유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된 교원 6인, 직원 2인, 조교 1인, 학생 2인, 대학원생 1인,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총학생회장이 참여하기 이전에 평의원회의 안건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평의원회의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총회 개회입니다. 총학생회는 행사뿐만이 아닌 학생자치에 관하여 학우 여러분과 진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모두로 구성되는 학생자치활동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학생총회는 학우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열린 기회입니다. 기존의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정기총회를 3, 9월에 개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회 유건의 어려움 때문에 개회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대의원 총회와 같은 대표자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괴리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학생총회를 최소 1회 이상 개회하고 하고 여러분과 학생 사회의 주요 사항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관련 자료의 온라인 종합 게시입니다. 모든 종류의 학생 자치활동 관련 자료들에 대하여 기존에는 학우분들이 궁금하면 열람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빈번했습니다. 학생자치기구 입장에서도 온라인 게시가 개별 요청을 대응하는 방법보다 덜 번거로운 방법임이 확실하며
학생자치기구 다수 학우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축 중인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불필요한 요청 절차 없이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말 총학생회 총결산 보고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당연히 충족시켜드려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기 직전 총학생회의 예산 집행 내역, 공약 사업 이행도, 기타 자치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총결산하여 학우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총학생회의 사업 집행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피드백 내용을 공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인권 부문입니다. 캠퍼스 배리어 프리화 적극 추진입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일컫는 말로 현재는 각종 공공시설의 물리적 제한만이 아닌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심리적 장벽도 허물자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내시설 전면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홍보를 통한 학생 인권 문제 해결입니다. 법률 상담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도움을 요청하기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학내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구조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리걸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학내 중요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리걸클리닉센터과 연계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대운동장 휠체어 전용로 개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경우 대운동장을 가기 위해서는 인도가 끊겨서 약학대학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운동장을 가기 위해선 차도로 이동해야 하기에 휠체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회관 대운동장 휠체어 전용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학생위원 구성입니다. 오랫동안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하고 비장애하고 모두에게서 공개 모집을 하고 학생위원을 구성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여 보다 장애 학우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변하고 함께 보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한 인권교육 활성화입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주차별로 테마를 정하고 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학내 인권 등 다양한 부문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앉아서 듣는 강연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장애 이해 교육으로 진행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교육을 희망 신청하신 학우분들이 수료 후 교육수료증 발급 및 이클립스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실 장애학생 지정석 마련입니다. 강의실마다 장애학생 지정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지정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림과 인지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학생 지정석이 없는 강의실엔 지정석을 픽토그램 스트로 표시하여 학우분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여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을 겪는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이 없어 장애 학우분들이 비오는 날 불편을 겪곤 합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의 경우 비를 맞으면 조작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 학우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각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보다 자주 학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불시 점검 실시입니다.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기 초 각 단과 대학 학생 대표자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중앙운영위원회와 인권센터가 협력해서
학내 전 건물에 대해 구역을 나누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불시에 자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여 하고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질이 높아지는 교육 부문입니다. 교양 과목 공모전입니다. 기존의 교양 과목 외에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직접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교양 과목 공모전을 열어 교육의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개발하고 교육 수요 주체로서의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학기 교직 과목 개설입니다. 교직 이수를 하는 학우분들은 교양,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교직 과목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직 과목은 수강 인원이 제한적이고 계절학기 과목으로도 개설되지 않아 학우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절학기에 교직 과목 개설을 요구하여 학우분들이 교직 과목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만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분야 전문가의 강연, 졸업자 멘토링 또는 우리 중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스토리를 직접 말하고 서로 듣고 공감하며 묻고 답하는 제주대만의 테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1대1 오픈 채팅방 개설입니다. 수업 방식이나 강의 평가 등 수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1대1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학생복지과에 건의하여 학우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재 참고 서적 플리마켓입니다.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재들을 계속해서 구매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한 학기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교재들이나 참고 서적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열어 교재 구매 비용에 대한 학우분들의 부담을 덜고 교재가 필요치 않은 학우분들은 교재를 처분할 수 있는 선순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창업 부문입니다. 도내 스타트업 CEO 강연 및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 스타트업에 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을 위해 도내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초청하여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기업가 정신과 같은 주제로 강연 및 멘토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기업과 학생을 매칭시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우분들이 취업활동에 있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창업경연대회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에 관심은 많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창업지원기관 및 스타트업 협회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희망하는 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창업경연대회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폭넓은 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진로취업과 대학 일자리 센터, 링크 사업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내, 도외 기업들을 학내 기업박람회에 유치하여 개최하고 희망 학우분들은 기업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의 토익 횟수 증가 및 응시 인원 확충입니다. 현재 모의 토익은 학기 중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고 한 회당 100명씩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횟수와 응시 인원을 늘려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자주 모의 토익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문화 정책입니다. 인생 네컷과 제휴를 맺어 포토부스를 학생회관 입구에 설치하고 학우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학우분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사업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개인 및 팀 단위의 대학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캠퍼스의 친환경, 시설 편의, 배리어 프리 교육혁신 부문과 학생자치의 대학 문화,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자기개발 및 진로지역 부문별로 나누어 학우분들의 사업 의도와 기획을 수합하고 양질의 기획안을 채택하여 현실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행사로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는 학우분은 드물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행사를 진행했을 때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우 대상 설문을 통해 출연진 섭외를 결정하고 만화대동제에 집행되는 경비를 낱낱이 공개하여 학우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소하고 다같이 즐겁게 어울리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대학이 단과대학으로 편입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기존의 야라 캠퍼스 단과대학 위주로 체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대학을 포함한 통합체전으로 확대하여 모든 우리 학교 학우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개인 및 팀 단위의 대학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캠퍼스, 학생자치 부문별로 나누어 학우분들의 사업 의도와 기획을 수합하고 양질의 기획안을 채택하여 현실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과 함께하는 운동 챌린지입니다. 매달 학우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챌린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줄넘기, 나이키런 클럽, 헬스 등 그 어떠한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매일매일 소소한 운동을 즐기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1월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임기 동안 사전에 논의된 제휴업체를 대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행사를 만들어 기업에게는 프로모션 기회를, 학우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자기기,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위한 환경정책 부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 스타트업에 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초청하여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기업가 정신과 같은 주제로 강연 및 멘토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기업과 학생을 매칭시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우분들이 취업활동에 있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어울린 플로깅입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어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또는 쓰레기를 줍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기 마땅치 않아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학우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학우분들이 자유롭게 플로깅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하고 도내 코스를 선정하여 플로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내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곳곳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깨끗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학교 밖 공간뿐만 아니라 학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총학생회 집행부가 팀을 꾸려 구역별 플로깅을 통해 학내 환경 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은 많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창업 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협회와 연계하여 창업 지원 교육을 하고 희망하는 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창업 경연 대회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4.3이 제주에서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과거 총학생회 선배들이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것만큼 우리 세대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3 연대국을 신설하여 제주 4.3을 4월 행사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기 동안 학술, 홍보 연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총학생회의 4.3에 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글만으로 제주 4.3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4.3 연대국 일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제주 4.3과 관련된 장소를 답사한 영상을 SNS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주 4.3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전국 대학생 4.3 평화 인권 포럼이 과거사 해결의 주체가 왜 대학생인가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 4.3이 정명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총학생회가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것만큼 우리도 4.3 정명의 문제에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 4.3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과 함께 제주 4.3 추모 릴레이를 진행하여 제주의 소리를 널리 외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시, 산문, 만화, 영상 등 부문을 나누어 제주 4.3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공모전 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제주 4.3을 추모하고 대학생이 과거사 해결과 인식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추모기간에 정문에서 학생회관까지 4.3 추모의 거리를 조성하여 학교를 이동하는 와중에도 공모전 수상작과 4.3 관련 사진 자료들을 보며 추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행사마다 스탬프를 적립하고 모두 채운 학우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여 제주 4.3 연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별 학생자치기구와 함께하는 연대 정책입니다. 학생자치기구는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학생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예산 사용 방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결제,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결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대표기구로서 각급별 학생자치기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제 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학내 문제만이 아닌 도내, 사회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와 함께하는 도내 대학협의회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 세대가 느끼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을 통해 해당 행정기관과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며 우리가 사회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후생복지기금은 매년 학교 본부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예산으로 임기 초에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자치기구가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회비 또는 학생회비와는 다르게 배분받으면서 그 사용목을 지정해야 하고 해당 목에만 맞게 예산 집행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 초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고 사용 승인자인 단과대학 행정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용 목적에 맞는 사용목을 설정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학생자치기구의 업무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단과대학 학생대표자는 마땅히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융합대학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임기 초 예산 배분 회의 때 후생복지기금을 행사 기초경비와 인원경비의 합리적 비율에 따라 함께 배분하고 또한 미래융합대학 학우분들께서 납부한 학생회비도 공정하게 납부자 비율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과 함께하는 통합체전 개최입니다. 2008년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가 하나로 통합됐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통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캠퍼스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대학과 함께하는 통합체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아라대동제 및 통합체전 공결문입니다. 아라대동제는 학우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통합체전의 다양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하여금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 간 학생들의 교류를 높이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아라대동제와 통합체전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공교일문을 발급하여 다양한 활동과 교류의 장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라캠퍼스 기숙사부터 사라캠퍼스 간 셔틀버스 정기 운행 요구입니다. 현재 아라캠퍼스는 아라일동, 사라캠퍼스는 화북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를 이용 시 30에서 40여 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요소는 학생들의 왕래와 관심을 줄이는 요소라 판단됩니다. 현재 아라 캠퍼스 기숙사에는 많은 교육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라 캠퍼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사라 캠퍼스 학생들의 수요 또한 존재합니다. 일전에 사라 캠퍼스와 아라 캠퍼스 사이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당시 정기적인 셔틀버스를 20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는 점으로 보아 직통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개설 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라 캠퍼스와 사라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행으로 하여금 두 캠퍼스 간 왕래를 높이고 교육대학과 함께 상생하는 제주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